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5월 첫째 날 5월 4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8% 하락해서 1895포인트로 다시 1900선을 깨트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3% 빠지면서 48,500원에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을 하였기 때문에 5월 첫째 날인 오늘 5월 4일 국내 증시에도 이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었죠. 이렇게 전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과 중국에 다시 무역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란 시장의 걱정과 우려감으로 인해서 대형주를 포함한 모든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하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맞물려서 우리나라 증시도 주말을 넘겨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크게 하락으로 시작을 했고 크게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반면에 어떤 종목들이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지를 같이 잠깐 체크를 해볼게요. 자, 오늘 테마별 시세를 확인을 해보면 희귀금속, 희토류 쪽에서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선 왜 희토류와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냐면,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있었죠. 이 때문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히든카드로 희토류, 이 희토류를 수출 제한 카드로 사용할 것이라는 가능성 때문에 희토류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육계. 오늘 육가공 제품들 같은 경우에 크게 상승을 보였단 말이죠. 동우 팜투테이블이라든지 하림, 이런 종목들이 많은 상승을 보였는데, 그 이유가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에서는 크게 진정이 되었지만 특히 북미 쪽,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쪽하고 남미, 브라질 이런 쪽에서는 코로나가 한창 진행 중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브라질에서 식품 공장들이 가동이 중단이 되었다는 기사가 쏟아졌어요. 이 식품 공장이라고 하면 브라질 닭고기를 생산하는 식품 공장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브라질 닭고기의 수입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내 닭고기 업체인 하림과 동우 팜투테이블, 이런 업체들이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제습기, 여름, 공기청정기, 이 섹터들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5월 초 황금 연휴 기간에 상당히 더웠잖아요. 그리고 올 여름은 관측사상 가장 더운 여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상청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크게 시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다우지수가 2.55%나 큰 하락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코로나에 대한 책임을 미국 측에서 중국에다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책임을 묻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2018년도부터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 무역전쟁이 1차 서명 합의까지는 되었지만 언제든지 다시 발발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시발점이 코로나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 때문에 크게 하락이 나왔어요. 특히 지난 금요일날 더욱 하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가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실에서 발원했다는 증거를 봤다고 하면서 관련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기 때문이죠. 그 전에는 단순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런 식의 보도만 있었다면 지난주 금요일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필두로 주말을 넘겨서 한국 증시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가 크게 하락을 했죠. 다시 1900선 밑으로 빠지게 되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주식시장을 대응할 때는 사실을 기반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간혹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3만 포인트에서 2만 포인트까지 급락을 하였죠.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이 와중에 무역전쟁을 다시 일으켜서 주가를 떨어뜨리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미중 무역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서 주가의 향방을 예측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대응할 때는 이렇게 추측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기업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그리고 한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전망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반으로 전망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주력 상품이 해마다 매출이 증가한다든지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한다든지 이런 사실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향후 2년 뒤, 3년 뒤 이 기업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고 주가가 더욱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미중 무역전쟁을 다시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가를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가를 예측할 때는 사실을 기반으로 주가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국 증시도 약 3만 포인트에서 2만 포인트까지 떨어진 다음에 떨어진 폭이 40% 정도 다시 회복을 했잖아요. 하지만 코로나 전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도 많이 하락한 수치란 말이죠. 그래서 이 때문에 트럼프가 증시에 충격을 주고 경제에 충격을 주는 미중 무역 전쟁을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맞아요. 맞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전망을 할 때 사실을 기반으로 전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대해서 한번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을 때릴수록 재선에 유리하다는 기사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어요. 다들 연말에 미국 대선이 있는 것은 아시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을 때리면 때릴수록 본인의 재선에는 상당히 유리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발표된 여론조사인데 우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이죠. 코로나 사태가 발생이 되기 직전에는 지지율이 약 44%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41%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경쟁자인 바이든 부통령보다 지지율이 더 높았어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트럼프는 지금 38%고 바이든은 44%란 말이죠. 트럼프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지율이 6%나 날아갔어요. 하지만 바이든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3%가 상승을 했죠. 이렇게 지지율이 급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죠.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미국에서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 실패했기 때문에 확진자 수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고 무려 120만, 130만 이 정도 되죠. 이렇게 많은 확진자 수와 많은 사망자 수, 그것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이런 것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불신이 늘어서 지지율이 크게 급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거를 한 번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코로나로 인한 모든 책임을 중국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밖에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실업률이 증가하고 환자 수도 증가하고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경제도 둔화되고 많은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이 모든 원인을 중국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트럼프의 지지율도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수는 있지만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작년 여름이었죠. 노제팬 운동이 일어나면서 일본에도 여행을 가지 않고 일본 상품을 사용하지도 않고 그리고 일본과 관련된 모든 행위들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국민들을 하나로 응집을 시켰죠. 반일 운동을 통해서. 이와 마찬가지로 트럼프도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노 차이나 운동을 벌이면서 모든 책임을 중국에다가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기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외신 보도에 의하면 11월 재선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략으로 중국 때리기를 선택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은 중국에 대한 분노를 키울수록 선거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말을 했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카드가 있다고 해요. 지금은 관세 얘기만 나왔는데 여기 추가 관세 이 얘기만 나왔는데 이 외적으로도 새로운 비관세 장벽 또는 경제 제재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고 그리고 CNN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경제 제재, 채무 상한 거부, 새 무역 정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미 의회에서는 공화당의 한 의원을 중심으로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중국에 대해 주권 면제를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대응해야 될 방법은 올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이런 중국과의 마찰이 있을 수 있는 언론 플레이들을 자주는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오늘처럼 크게 요동을 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우리처럼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주를 매수한 분들이라면 이때를 기회로 저점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할 때마다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가 크게 요동을 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급락한 가운데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크게 부담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부담감을 감수해서라도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충분히 내세울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유심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주가를 전망을 할 때는 이렇게 사실을 기반으로 전망을 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인 추측을 토대로 주가에 대해서 전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업인이 아니고 그리고 정치인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추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뢰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주가를 전망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자산을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 11월 미국 대선이 있기 직전까지는 오늘과 같은 충격들이 자주는 아니더라도 이따금씩 발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잘 대응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더욱더 불려나가서 항상 성공 투자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